이 세 가지를 정말로 달고 사시는 분들은 유방암 확률이 높다고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끼 식사를 도저히 하시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말 그대로 폭발, 원자폭탄 터지듯이 올라가는 거죠.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스위치를 켜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염색을 많이 하면 또는 파마를 많이 하면 유방암으로 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무슨 대본을 짜듯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환자분들이. 요즘에 주변에 유방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한 서너 명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환자분들도 스스로 체감을 하시고 저도 당연하겠지만 유방암 환자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다. 제가 여전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자 구성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모여있으면 그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유방암 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발병률이 높다. 그만큼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재발과 전이 다 나았다고 안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짠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초기일수록 발견하기 어렵다 이건데 이게 제 전공 분야다 보니까 급초기 유방암이라든지 유방암으로 가기 일부 직전의 상태 혹들을 제 눈에 보이니까요. 진단을 해드리는데 반대로 이게 다른 이제 사실 초파를 많이 안 해주신 분들이 보면 발견하기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역공격이라고 하죠. 다른 의원에서 멀쩡한 유방 조직을 수상하다고 해서 때라고 들었다.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저는 근데 되게 떳떳하거든요. 마치 오늘 촬영 날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유방암 연기 나오셨는데 조직 검사에서 또 양성이었어. 괜찮은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초음파에서 느낌이랑 좀 이미지가 불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떼자고 해서 제거를 해드렸더니 유방암 연기가 나오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병원을 몇 군데 가셨나봐요. 가셨더니 거기 교수님들이 똑같이 어디서부터 이제 발견했냐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들었을 때 되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뿌듯한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 교수들이 이거를 발견한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빨리 이런 혹을 어쨌든 수상하다고 해서 뗀 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걸 듣고 황당하긴 했는데 그냥 나중에 다시 그 칭찬으로 듣자. 그만큼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초기에 발견했다. 이 소리로 듣자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일수록 발견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 안 먹으면 될까 이건데 그중에 하나가 되게 단골 소재가 우유예요. 우유 마셔도 돼요?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 유방에서 젖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우유와 유방암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유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완전히 딱 이게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적당한 우유를 섭취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우유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허황된 루머, 유방암과 관련된 식품,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루머가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도 공포심을 느끼시고 그만큼 유방암이 여성분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과 완전히 별개로 유방암에 정말로 걸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또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 세 가지가 사실은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인데 이 세 가지를 정말로 달고 사시는 분들은 유방암 확률이 높다고 꼭 보셔야 됩니다. 빵이랑 떡이랑 면입니다.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이라는 것 자체가 당 독소를 일으킬 수 있는 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나쁜 음식들이고요. 빵, 떡, 면 같이 한 끼 식사를 이거를 세 개를 같이 동시에 하시면은 그냥 폭발해버려요. 혈관에 있는 혈당 수치가 말 그대로 폭발, 원자폭탄 터지듯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정말 미리하고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 혈관 속에 그 고혈당 수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암세포가 너무 좋아하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짜잔하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얌전히 암세포를 흔들어 깨우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련된 음식은 아예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피하시거나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빵이랑 떡이랑 면 다 좋아한다. 그러면 떡을 이제 끊어보고 빵하고 면만 조금씩 드시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 안에서 소화가 감당하기 힘든 양으로 이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 몸속에서 지방으로 다 대체가 돼서 쌓이게 되고요. 비만으로 가시게 되면 당뇨라는 안 좋은 합병증에 걸리게 되시고 인슐린이 췌장에서 막 분비가 돼도 인슐린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세포들이 문을 안 열어줘서 혈당 수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인슐린 그 성장인자라고 있어요. IGF-1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또 암세포를 깨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이 성장인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힘이 없던 암세포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안 그래도 암세포를 잘 깨울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인데 플러스 거기다 더 유방암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빵이랑 떡이랑 면은 저도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지만 저도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이런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부 비만, 특히 뱃살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솔직히 올라가요.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제 뱃살 있으신 분들은 출산한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젊은 20대 여자라도 관리 조금만 안 하면 뱃살이 정말 나오게 되잖아요.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게 뱃살은 정말 이 만병의 그 지표가 돼요. 그래서 복부 비만 자체가 당뇨랑 그 성인병,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을 다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지표가 되고 즉 이 말이 있다는 거는 암세포를 깨울 수 있는데 이게 후천적인 인자들이 다 잠재하고 있다는 소리여가지고 뱃살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내 허리 치수가 바지 치수가 늘어날 때마다 유방암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연구도 되게 많아요. 복부 비만과 암의 관련성도 많고요. 유방암도 마찬가지. 복부 비만이 있다 소리는 말 그대로 그 외에 다른 곳에도 비만이 있다는 소리고 쓸데없는 지방세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거기서부터 에스트로겐이 빵빵 분비되고 있다.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스위치를 켜고 있다. 안 그래도 암세포를 깨우는데 특히 유방암세포를 더 깨우게 되는 거죠. 특히 또 이제 폐경기가 되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뱃살로 가더라. 이거 굉장히 체감 많이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되게 잘 찌는 이유가 폐경기 이후에는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폐경기 여성분들은 특히나 복부 비만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에스트로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위험 노출되는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이 특히나 빵, 떡, 면 같은 그런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높은 확률의 생활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잦은 염색과 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제 나왔던 그 논문으로 인해서 세간이 조금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염색을 많이 하면 또는 파마를 많이 하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래서 여자분들 특히 이제 그다음부터 환자분들 되게 많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염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연구가 완전히 일반화된 연구는 아니었고요. 형제 가족분들 자매 간에 유방암이 있던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던 거가지고 약간 이미 기본의 위험도가 좀 있는 분들이셨고 어쨌든 그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염색했을 경우에 유방암이 올라갈 확률이 올라갔고 특히 스트레이트 파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파마 피는 거 그 파마를 했을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염색약 중에서 뭐 PPD라고 해서 뭐 독성 물질이 조금 있는 당연히 우리 피부나 두피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피부는 장벽이 있다고 하지만 두피에는 모공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공 사이사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흡수가 되면은 결국 혈관을 통해서 퍼지는 거고요. 유방 쪽에도 혈관 공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로 영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염색을 너무 자주 하시거나 빈도 노출되는 게 많아지시면 유방암 발병률과 관련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염색약이라고 하는 게 뭔가 천연적인 게 절대 아니고 엄연히 약간 발암물질이라 독성 물질이 조금 섞여 있는 약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두피에 노출되면은 좋은 영향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쁘면 나쁘지 절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접촉을 많이 하고 노출이 되면 당연히 정상 세포 DNA가 망가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돌연변이 암세포가 태어날 수 있는 건 너무 상습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분기별이라든지 세치 염색 있잖아요. 그것만 잠깐 조금씩 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데 너무 습관적으로 염색을 자주 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용사분들은 어떡하냐 나는 헤어 디자이너인데 매일 여기 노출되는데 어떡할까요 하시는 분인데 장갑을 그렇게 꼭 잘 끼셔야 되고요. 장갑이 찢어졌다 그럼 빨리빨리 교체하셔서 피부 손에 접촉이 안 되게 노출 안 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충분한 잠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뭐 마인드 컨트롤이 하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잠을 못 잔다는 그 다음날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명백하게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시면 유방암 발병률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확 올라간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든지 카테콜라민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 우리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나쁜 세포가 증식을 잘하게 되고요. 착한 세포가 말 그대로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면역 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게 돼서 이때다 싶어서 나쁜 세포들이 활기를 치게 되고 즉 그게 바로 암 세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제대로 된 면역 기능이 수행이 안 돼서 기존에 내가 멀쩡했던 상태라면 NK 세포라든지 이런 애들이 암 세포가 태어나면 바로 확 찔러 죽여요. 근데 그걸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암 세포가 계속 번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이고요. 이게 참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스트레스를 조금 조절하는 방법을 약을 먹으면서 조절 좀 하고 있어요. 그거랑 플러스 잠자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수시로 잠을 잘 깨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현대의학의 힘을 빌으셔가지고 신경정신과 가셔서 약 처방 받으셔서 순한약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거든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 영양제죠. 그런 거 드시면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농담반 진담반이지만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분입니다. 정말 입이 아프게 저는 진짜 했던 말 또 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귀에 못씹기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듣기 싫은 장소를 해가지고 쓱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른 식습관 생활 습관 유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제가 추적 관찰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자주 볼 일이 없네요. 1년 뒤에 봅시다 하고 헤어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의 특징